자, 명제 그 두 번째 시간 절대부등식입니다. 절대부등식 하면은 그 내용이 이제 이름이 절대부등식 안에 다 들어있기는 한데 내용이 대충 3개 정도의 큰 파트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중 첫 번째가 지금 이야기하는 귀류법에 의한 증명, 귀류법, 결론을 부정하여 모순을 유도한 후 그 결론의 부정이 틀렸음을 증명해내는, 그래서 명제가 맞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방식, 귀류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산술, 기하, 평균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물론 중간 사이사이에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주로 이거죠. 실수의 제곱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뭐 사실은 산술기하 평균도 유도되는 거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유도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를 직접적으로 문제를 내기에는 이제 뭐 이런저런 난점이 있죠. 문제 출제상의 문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렇게 세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참 희한한 건데 매년 한 학교 내지는 두 학교에서는 서술형에 이 문제를 질문합니다. 서술형에 질문한다는 얘기는 이 박스 부분을 본인이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시험 전에 그게 우리 학교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 반드시 한 번쯤은 무엇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를 시작부터 끝까지 논리에 빠짐없이 이렇게 적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 직전에 한번 전체를 상대로 제가 시켜볼게요. 그래서 나오는 과정은 뻔해요. 이렇게 어떤 무리수가 무리수임을 증명하라. 그러면 무리수가 아닌 모든 수를 유리수라고 그러니까 루트 5가 유리수라 하자. 유리수라 하자. 그러면 그 유리수라는 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냐? B분의 A의 분수꼴. 근데 분수꼴로 쓴다는 얘기는 A, B가 서로 소인 정수. 그리고 이제 B는 분모니까 0이 아니겠지. 이렇게요. 서로 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약분수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약분수. 서로소라 함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니까 이미 약분이 된 결과물로 얘를 쓸 수 있다. 그런 다음에 쓰는 방법 올라가서 A는 루트 5B죠. 제곱을 하면 A 제곱은 5B 제곱인데 여기서 이제 안 해본 사람들이 살짝 혼란스러운 개념이 등장을 해요. 약수와 배수 개념인데 뭐냐면 요 두 숫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같다라고 표시를 한다면 이쪽에 5라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는 이쪽 덩어리에도 5라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A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A 제곱만 5를 가지고 있고 A는 5를 안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같은 수를 두 번 곱했고 정수기 때문에 이 전체 A 제곱이 5를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뜻은 A가 5의 배수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요 문장, 요 문장을 이제 가장 이 귀류법을 처음 증명으로 본 친구들이 제일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A 제곱이 5의 배수인데 A는 왜 5의 배수예요? 요거는 그냥 인정하셔야 됩니다. 정수론이에요. 그래서 뭐야 이건? 다에 들어갈 말 5의 배수고요. 서로 소고요. 유리수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리 전개는 이런 식이죠. A가 5의 배수이므로 A를 5K라 하자. 그럼 A, 5K를 여기다 집어넣고 시작하면 25K 제곱이 되는데 5B 제곱이다. 그럼 5를 약분하고도 여기에 5가 남기 때문에 이번에는 B제곱이 5의 배수라는 뜻이 되고 따라서 B도 5의 배수라는 뜻이 된다. 근데 B를 그러면 5K 프라임이라고 써보자.
그럼 A는 OK, B는 OK 프라임 뭐야 이거? 1 말고도 5라는 공약수를 갖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가정했던 이 서로소라는 부분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순이다. 그래서 모순이다. 예. 왜 그런 모순이 생겼느냐? 네가 무리수를 만 유리수라고 해서 그런 거야. 뭐 이런 거예요. 요게 귀류법이라는 증명법입니다. 이번도 역시 요와 비스무리하게 식을 정리한 다음에 이 절대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라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종종 비스무리하게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그 증명의 경험이 한 번은 누군가에 의해 보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건 AI건 뭐 해설지건 간에 어떻게 하느냐? 둘이 빼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 빼기 ab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사실은 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죠. 얘네들끼리 묶일 수 있는 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쓰는 아이디어가 2분의 1을 앞으로 뺀 다음에 얘네들을 다 2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물고가 터져요. 그래서 얘네들을 재분배하면 a제곱과 마이너스 2ab와 b제곱을 한 덩어리, 그 다음 a제곱과 마이너스 2a와 1을 한 덩어리, b제곱과 2b와 1을 다시 한 덩어리.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애들을 다 한 번씩 쓴 겁니다. a제곱이 2개니까 여기다 한 번, 여기다 한 번. b제곱이 2개니까 여기다 한 번, 여기다 한 번. 그리고 이 2는 1 더하기 1로 분리가 됐고요. 마이너스 2ab 일로 왔고요. 여기 마이너스 2 일로 왔고요. 마이너스 2b 일로 왔고요.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수수는 뭔지 알겠죠? 얘네들이 하나같이 완전 제곱식으로 묶인다고요. a-1의 제곱, b-1의 제곱. 그러니까 이 사실만으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장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 더하기 실수의 제곱을 했으니까. 그래서 성립함은 증명했고 이 크거나 같다에서의 같다는 상시로 아무 숫자나 집어넣어도 같아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거는 어느 한순간만 작동하는 거죠. 이퀄이.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순간이 언젠데요? 하고 따져보면 일단 A와 B가 같아야 될 거고 A가 1일 때 그리고 B가 1일 때 이렇게요. 그래서 A와 B가 모두 같고 그리고 1일 때 등호가 성립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때로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제곱하고 그러니까 이 A-B가 지금 A1, B1과 일치했죠. 그러니까 이 조건이 성립하는데 가끔 이런 식으로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A와 B는 같아야 되고 A는 1이어야 되고 A는 2여야 된다. 그럼 이쪽에 모순이잖아. 이 결과 자체가. 이럴 때는 여기서 등호를 빼버려야 됩니다.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이 될 일이 없다. 어떤 경우에도 0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그냥 볼 수 있는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 이거 하나를 단순히 외운다고 나머지 문제가 다 처리되는 건 아닌데 좀 전에 둘이 빼는 거 한 가지 첫 번째 그리고 2분의 1배를 해서 실수의 완전 제곱을 만들어주는 아이디어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비슷한 문항에서 한번 써먹어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되게 골치 아프죠. 이 절대값 등장하는 이제 전체 절대값과 개별 절대값 등장하는 절대부등식에서 옳은 것, 그른 것 또는 애매모호한 것, 기타 등등이 있어요. 그러나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얘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분명히 기계적으로 처리하고 증명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지금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계적인 증명이라는 건 이 두 녀석을 제곱하여 빼는 겁니다. 이게 기계적 증명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곱해서 둘이 빼버려요. 그러면 연산이 일어나는데 어떤 식의 연산이냐면 절대값은 제곱을 하면 사라지거든요. 제곱을 하면 사라져요. 그래서 앞에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그런데 2배의 얘 곱하기 얘를 할 때 안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만 그대로 요렇게 남게 돼요. 요렇게. 그리고 뭐 이런 거는 상식인데 a 곱하기 b의 절대값은 절대값 ab로 이렇게 합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거는 전체 절대값의 제곱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값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빼기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되는데요. 그럼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서로 지워지고 이거 어떻게 되나요? 2에 괄호 열고 절대값 ab 더하기 a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어떤 동일한 숫자에다가 하나는 절대값을 씌우고 하나는 그냥 가지고 둘이 더했어. 만약에 ab의 곱이 양수라고 해보면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고 양수 두 개 더한 거죠. 양수 두 개 더한 건 양수일 거 아니에요. ab가 만약 음수라고 해봅시다. 음수라고 하면 이 녀석은 양수로 바꾸어 내놓을 거고 이 녀석은 음수인 ab 그대로니까 이게 밖으로 빠져나오면 얘와 얘가 서로 상쇄돼서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어떤 경우도 이 녀석은 음수가 되는 일은 없죠. 제일 작은 게 0이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곱을 해서 뺀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항상 왼쪽 놈이 더 크다는 말이다. 이렇게 그리고 둘 다 양수이기 때문에 루트를 제곱을 벗기고 루트를 씌워도 부등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로 얘는 참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기계적 증명이고 나한테 누가 이걸 증명하라고 시키면 그렇게 하겠지. 근데 여기 내용을 한번 봐봐야 돼요. 내용을. 왼쪽 놈이 a가 양수건 음수건 절대값이어서 양수로 만들겠다는 거죠. b가 양수건 음수건 절대값이어서 양수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둘이 더했어요. 이건 a와 b로 만들 수 있는 최대 숫자예요. 최대 크기의 숫자라고. 근데 이건 어떻게 했어요? a와 b를 뺀 다음 절대값을 취했죠. 그 말은 이 a, b의 양음 그리고 크기에 따라 얘가 작아질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물론 이 자체로 음수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인데 절대값을 씌우면 그 크기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절대값 크기로 가장 작은 숫자는 0이고요. 제일 커질 수 있는 애는 잘해봐야 얘와 같은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내용적으로 맞는 말이야 이게. 숫자 같은 거를 넣어보시면 A가 5, B가 마이너스 5 이런 거예요. A가 5, B가 마이너스 5 그럼 얘는 왼쪽이 10이지. A가 5, B가 마이너스 5 그럼 이게 10이야. 그게 같을 때야. 근데 웬만하면 5, 5 이렇게 양수 넣어봐요. 5, 5 양수 넣어보면 5 빼기 5, 0 5 빼기 5, 1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증명도 할 줄 알긴 아는데 그 이전에 내용적인 측면을 좀 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얘를 보면 얘는 A 더하기 B가 얘보다 더 커야 될 어떤 이유도 없어요. A, B가 양수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 세상에 있는 모든 실수인 거고 A는 양수, B는 음수로 만들어주면 이쪽이 더 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물론 역시나 이번에도 제곱을 해서 빼는 방법으로 기계적인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증명을. 그럼 이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고 이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인데 이렇게 지우고 나면 결과적으로 4ab가 되는데 그 누가 4ab를 양수다 라고 보장할 수 있냐고.
없지.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양수인지 절대적인 음수인지 0보다 큰지 작은지 절대 모르는 거예요. A, B의 조합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디귿번은 항상 옳다고 할 수 없다. 이전에 내용을 좀 보라는 거지. 내용을. 됐죠? 그렇게 말하면 디귿도 마찬가지죠? 예, 디귿도 마찬가지죠? 이 절대값에서 절대값을 뺐기 때문에 얘는 무슨 말이냐면 A 크기와 B 크기의 차이만큼을 드러내는 거라 아무리 커져도 A가 B보다 큰 만큼만 클 수 있어요. 뺐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 A, B의 차이를 더한 것만큼 커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얘가 절대적으로 큰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산술 기하 평균이요. 여러분이 연습해 왔으면 이런 애들은 그냥 다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기술적인 내용이 돼서 순식간에 됩니다. 순식간에. x y분의 2 y x분의 8 역수관계가 없죠? 원래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건 양수 조건 역수 관계 그리고 최대 혹은 최소에 대한 질문, 이게 정황입니다. 양수의 조건이 주어지고 그 다음 역수 관계에 있는 두 변수가 등장을 하고, 역수 관계에 있는, 역수 관계라는 건 진짜 역수가 아니고요, A에 대한 A분의 3 이런 게 역수 관계라고요. 변수가 역수 관계에 있는 두 변수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그 질문이 최대 혹은 최소일 때, 그때 내가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을 한다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거는 역수관계가 아니죠. x와 y분의 2는 y와 x분의 8도. 그래서 이런 거 만나면 전개를 한다. 전개를 하면 xy 더하기 8 더하기 2 더하기 xy분의 16인데 얘가 역수관계라고요. 역수관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막 되게 예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아닌데? 이렇게 쓰고 뒤에 더하기 10까지 하고 쫙 예쁘게 또 지워주고 8 더하기 10 그래서 18이 최소값이 이렇게 하겠지만, 자주 하면 숙련도라는 게 생기잖아요. 숙련도. 어차피 2루트 한 다음에 이거 역수관계 지우려고 곱하는 거 아니었어? 그지? 그러면 문자는 지워지고 남는 숫자만 써주시면 돼요. 그나마도 암산 가능하면 암산하시고요. 응? 그리고 나오는 숫자 이런 거는 이제 항등식의 동치 변형이니까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상수는. 그래서 18이 최소값이고, 그 언제, 요거는 한순간일 때가 많다고 그랬죠. 한순간일 때. 산술기하 평균에서는 이 등호 성립의 순간이 언제였죠? 등호 성립의 순간이 더하는 역수관계의 두 대상이 같을 때입니다. xy와 xy분의 16이 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xy의 곱의 제곱이 16일 때고 xy가 4일 때다.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안 했다는 전제를 하고 강의를 하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지금 타이밍이면 이게 3회독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그냥
여기다 대고 등호를 가상으로 만들고 xy를 올리면 당연히 제곱이 16이 되죠. 그러니까 니들도 알고 나도 알고 이거 xy가 4일 때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생초짜들 가르칠 때나 이거 두 개 같을 때야 이게 A고 이게 B잖니, 그래서 이거 올리면 제곱이 되는데, 이렇게 말하겠지만 이거 몇 번을 반복해야 돼 이걸. 시험에 임박해서는 니들도 알고 나도 알고 그냥 기술적으로 딱 이거에서 아무 문자도 안 쓰듯이 이퀄 찾을 때도 그냥 얘랑 얘랑 같을 때 올리면 4네 이렇게 해요. 이건 여기서 이제 헷갈림을 시도하는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면 A, B, C가 대등한 문자인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A분의 1 더하기 B 더하기 C분의 1 했으면 얘도 이렇게와 이렇게 덩어리 져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개를 할 때도 이렇게 덩어리 져서 전개를 하면 요렇게 했을 때 1 나오고 요렇게 했을 때 1 나오고 요렇게 하면 A분의 B 더하기 C 나오고 요렇게 하면 B 더하기 C분의 A 나오는 거. 그래서 앞에 2 더하기는 상수고 뒤에 있는 2 루트 1은 산술기하 평균이고 이렇게요. 그래서 최소값은 4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거죠. 이제 살살 액면가 그대로의 산술기하 평균이 아니라 이제 변형하는 거요. 변형하는 거요.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9 빼기 1. 나 뭐 한 거예요 지금? 여기 x 더하기 1분의 9를 산술기하 평균을 쓰기 위해 역수 관계를 어거지로 만든 거죠. 상수 정도는 더했다 빼도 되니까.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 바로 들어가서 2루트 9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가 최소값이고 그때의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때의, 이게 시험 앞두고 우리는 그때의라는 건 이거 바로 이퀄이라고요. 그럼 올라가야죠. 제곱이 9예요. 그럼 얘는 3이죠. 얘가 3이 될 때는 제곱이 9가 될 때는 얘가 마이너스 3이거나 3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x가 2다. 이게 별거 아닌 문제 같긴 한데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는 한데 뭐 비슷한 문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이게 얼핏 보면 요렇게 짝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x 더하기 x분의 1을 짝으로 하면 최소값이 2가 되고요. y 더하기 y분의 4를 짝으로 하면 2루트 4, 즉 4가 최소값이 되고요. 요 둘을 이렇게 더해주면 x 더하기 y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6이 된다. 이렇게요. 이런 주장, 최소값이 6이다라는 주장. 누가 봐도 옳죠? 누가 봐도 맞죠? 그런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주의가 언제의 주의냐 하면 그냥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이거 최소 만드는 x값이 얼마죠? 1. 이거 최소 만드는 y값이 얼마죠? 2. 그죠? x가 1이 될 때 y가 2가 되는데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그러니까 방해를 받아요? x가 1 될 때 y는 2 될 수가 있고 없고가 결정되나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변수라고 불러요. 독립변수. 그러니까 독립적 변수라고 그래요. x와 y가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x가 1 되는데 y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y가 2 되는데 x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고로 이렇게 해도 된다. 만약에 이거 전제에 x 더하기 3y는 5여야 한다. 이런 식의 조건이라도 하나 걸려 있으면 이거 못 쓰는 겁니다. 왜냐면 이 등호는 x가 1일 때 나오고 이 등호는 y가 2일 때 나오는데 이거 두 개를 더해서 5가 아니거든요. 잠깐 쉬긴 쉴 건데 너무 지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낸다. 공부도 안 해온 주제에 10번까지만 가고 쉬자고요. 자, 산술기하 평균의 또 다른 사례를 머릿속에 박아 넣는 건 되게 중요하죠. 유사유형을 보는 거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거 2차와 1차가 분수함수로 되어 있는 경우, 우리는 유리함수 때도 이런 함수 본 적 없어요. 2차가 밑으로 가는 애 본 적 있어? 분모로? 본 적 없어요. 이런 애가 등장을 했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고. 그러니까 자, 이런 겁니다. x분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9면 이런 애가 등장을 하면 꼭 이렇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나눠서 번분수 x분의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9 이렇게 해요. 그러면 1분의 요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씩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x가 되고요. 순서를 좀 바꿔주면 여기는 x분의 9가 되고요. 이렇게 나누면 상수 2가 되죠. 어디서 많이 본 꼴 아니에요? 산술기하 평균을 만든 다음에 그것의 역수를 만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x 더하기 x분의 9는 2루트 9, 즉 6인데 x 더하기 x분의 9에다가 2를 더하면 그것은 8보다 크거나 같은데 6에다가 2 더했으니까 8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녀석을 뒤집으면 8분의 1이 되는데 양수 두 개를 역수를 만들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죠.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물론 이건 당신들 지금 이해시키려고 제가 논리 과정을 따라간 거고, 여기다가 대고는 그냥 여기다 대고 바로 산술기하 평균 써야죠. 그럼 8 나오잖아요. 근데 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분의 1이 아니었으면 원래 요렇게 됐겠죠. 그걸 반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고요. 하이라이트 좀 쉬었다 합시다. 유형 24에서요. 이거 간단해 보이는데 되게 헷갈립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문제로 변형이 가능한데 그 변형된 문제도 레벨이 높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풀이법은 그냥 기억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a 더하기 b가 4일 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 맨 처음에 해보는 건 여기다 대고 산술기하 평균을 바로 써보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얘에 대한 기술은 어떤 거냐면 a 더하기 b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참 뜬금없는 행동이잖아요. a 더하기 b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을 곱한다. 근데 이걸 어디서 봤냐면 이걸로 할까요? 여기서 봤어요. 예. 이런 류의 문제. 그러니까 정상적인 두 개의 변수, 그것의 역수, 그것의 역수의 변수가 곱해져 있으면 전개했을 때 역수관계인 두 개의 변수가 나오면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얘에 대한 최소값이지만 그 최소라는 절대부등식을 이끌어내기 위해 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곱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개를 하시면 a와 a분의 1은 1이고 b와 b분의 1은 1이니까 a분의 b, b분의 a,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2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 전개해서 정리하면 그러면 이제 여기다 대고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놈이 2 루트 1 그러니까 2 더하기 2 해서 최소값이 4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누구의 최소값이 4인 거냐면 다 써주자면 a 더하기 b가 4니까 4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죠. a 더하기 b가 4인 걸 알고서 곱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녀석을 4로 대체시켜주면 4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의 최소값이 4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결론이. 여기도 괜히 길게 끌지 말고 그냥 바로 4로 이렇게 내려와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4를 4로 나누어 주면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1보다 크거나 같다를 끌어내는 거죠. 그럼 최소값이 1이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다가 이걸 곱하는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내 경험에 의하면 그래 좌우지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건 경험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걸 그냥 알고 있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 문제로 변형이 돼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11번 얘기를 잠깐 할까요? 11번은 이게 참으로 억지스러운데 잘 보세요. 3x 더하기 5y는 이 녀석이 10인 것과 별개로 양수양수 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자체로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2배 얘 곱하기 얘 그러면 15xy죠. 근데 그냥 얘가 10인 거야. 그럼 여기다 이렇게 10을 넣어주면 2루트 15xy의 부등호 관계가 생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걸 이제 잠깐 킵해두고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가지고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의 제곱을 해봅니다. 제곱을 하는 이유는 이 녀석의 제곱이 3x고 이 녀석의 제곱이 5y니까 이 제곱의 내용이 저 10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아니나 다를까 3x 더하기 5y가 되고 더하기 2배 루트 15xy가 덤으로 생기는데 이게 보시면 10 더하기 2 루트 15xy죠.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을 제곱한 결과가 이건데 이 녀석의 최대값이 얼마냐? 그럼 여기 보시면 요게 2x 더하기 y니까 내가 여기다가 10을 더해서 20을 만들고 여기다가 10을 더해서 요렇게 만들면 그게 얘잖아요. 그래서 얘는 20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커지면 20이에요 라는 결과가 나와요. 최대값이죠. 누구의 최대값이에요? 이게? 얘의 최대값이에요.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루트를 양변에 때려주면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는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이 녀석의
최대값은 2루트 5입니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요. 굉장히 억지스럽죠. 뭔가 이렇게 우겨 넣어서 풀이에 끼워 맞춘 그런 느낌이, 나는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왜 나왔을까, 센수학이 이걸 왜 냈을까를 예전에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요거 이제 복선을 깔아 놓은 겁니다. 뒤에 가서 이런 류의 깨달음을 얻으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풀 수 있다는 거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뭐냐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보다 언제나 크거나 같다. 단 a분의 x 이퀄 b분의 y, 얘분의 얘와 얘분의 얘가 서로 같을 때 등호 성립. 여기까지 외워주셔야 돼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가 이제 머릿속에 완비되어 있을 때 여기 3x가 루트 3x의 제곱이라는 거죠. 여기 5y가 루트 5y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3x와 5y를 예를 들면 얘와 얘로 볼 수 있고, 그것에 루트를 씌운 결과물이 여기와 여기에 등장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될 거다라는 예상이에요. 그러면 이걸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형식에다가 끼워 맞춰주면 어떻게 되냐? 3x 더하기 5y 그리고 여긴 1제곱 더하기 1제곱 하면 얘는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여기 있는 놈의 제곱 안쪽 것 빼기, 여기 있는 거의 제곱 안쪽 것 빼서 둘이 곱하기 하면 루트 3x가 되는 거죠. 요거 루트 씌운 놈, 요거 루트 씌운 놈 둘이 빼서 곱하기, 그럼 더하기 루트 5y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근데 알고 보면 얘가 2고 얘는 10이죠. 그렇게 정해줬으니까요. 그러면 루트 3x 더하기 루트 5y의 전체 제곱이 20보다 작거나 같다. 좀 전에 나왔던 결론을, 두 번에 의한 결론을 빠르게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산술기하 평균보다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어울리는 문제다. 뭐 요런 얘기입니다. 귀에 잘 안 들어오지 얘들아. 알아요. 그래서 연습시키는 거예요. 내가 왜 모르겠니? 본인이 미리 봐오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는 사안을 앉아서 정자세로 계속 몇십 분간 듣기는 고문에 가까워요. 본인에게 관심이 있어야 그 소소한 트러블들, 실행상에서 걸리는 막간의 생각들, 나는 놓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들리는 거거든요. 너희를 고문하기 싫다. 고문하기 싫다. 그러니까 고문을 안 당하려면 준비를 좀 해오세요. 이것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 자체를 풀어내는 방식은 B분의 A 더하기 C분의 B가 2 루트 얘네 둘이 곱한 거. 그럼 B 지워지면서 C분의 A가 되겠죠? 그리고 C분의 B 더하기 A분의 C는 2 루트 얘네 둘이 곱하면 A분의 B가 될 거예요. 그리고 A분의 C 더하기 B분의 A는 2 루트 A 지워지고 B분의 C가 되겠죠. 얘 3개 곱해놨으니까 좌변 3개를 모두 곱했다 하면 걔네는 2 곱이 8 그리고 루트 합치면서 C분의 A, A분의 B, B분의 C의 곱이 되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A 지워지고 B 지워지고 C 지워져서 이게 1이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녀석의 최소값은 8이다. 라고 결론을 내죠, 이게. 이 진짜 위험한 결론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답을 내면 답이 틀렸냐? 안 틀렸어요. 논리가 틀렸냐? 안 틀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언급되어지지 않은 내용이 가장 위험한 내용이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아까도 더하는 거 봤지만 지금 곱했죠. 곱할 때 이거 등호가 따라와서 여기에 등호가 성립하려면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의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의 조건이 동시에 만족할 가능성이 생겨야 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귀에 안 들어가겠지만 워낙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이거 둘이 더해가지고 이렇게 걸었잖아요. 여기 등호가 6을 만들려면 x가 1이어야 하고 y가 2여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얘가 1이 되는 x값과 얘가 2가 되는 y값이 서로 방해를 받지 않고 각각의 모두 등호를 가질 수 있을 때 그때 성립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언급되어지지 않은 내용이 이것의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b분의 a와 c분의 b가 같을 때, 즉 b제곱은 ac일 때예요. 이거의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c분의 b랑 a분의 c가 같을 때, 즉 c제곱은 ab일 때예요. 이놈의 등호가 같을 때, 즉 a분의 c와 b분의 a가 같을 때 a제곱은 bc일 때예요.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킨다.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무슨 말일까요? 세 개를 모두 곱해보면 금방 아니 곱하는 게 아니라 세 개를 아니다. 이거는 연립을 하기는 어려우니 그냥 같아지는 어떤 순간을 찾는 거죠. 이 같아지는 어떤 순간이 언제냐? A와 B와 C가 같을 때입니다. 잘 보세요. ABC가 만약 같다면 ABC가 만약 같다면 이것도 A, 이것도 A니까 A제곱은 A제곱 성립하잖아요. 요것도 C, 요것도 C니까 C제곱은 C제곱 성립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A = B = C일 때라는 그 순간이 요 등호도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호에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이 8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언급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런 사례 문항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 우리 이 문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 조망 할 때 그때쯤 알아보도록 하고요. 갈수록 점입 가경인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뭐 활용 하나쯤 봅시다. 대충 활용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산술기하 평균의 활용은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온다. 요거 여기다가 이렇게 12m짜리 벽 세워서 벽 모서리 이용해서 창고 하나 만들려고 한다. 창고 밑넓이의 최대 값은 얼마인가? 최대값은 얼마인가? 하면 정해는 창고의 한쪽 벽면 길이를 A, 다른 한쪽 벽면 길이를 B라고 한 다음 이 A와 B가 맺고 있어야 되는 관계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죠.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해야만 해요. 이 길이가 벽면의 길이가 항상 12로 유지되어야 하니까. 그리고 여기다 대고 산술기하 평균.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 루트 A제곱 B제곱
근데 이게 144니까 얘는 2AB. 2AB가 14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변을 4로 나누어 줄 겁니다. 4로 나누어 주면 이쪽은 4, 3, 12, 4, 6에 24. 이쪽은 2분의 1 AB. 즉 삼각형의 넓이죠. 그러니까 4로 나눈 목적이 2분의 1 AB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넓이의 최대값은 36이다. 네. 예. 근데 아무도 내 풀이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3초 만에 딱 답 쓰고 바로 넘겨야죠. 다른 문제로. 뭐죠? 아무도 내 풀이를 보지 않아. 그러면 (12) 1대 1대 루트 2? 루트 2? 6 루트 2? 6 루트 2? 곱하면 72? 나누기 반 36. 답 이러고 치워야죠. 자, 두 가지 이유를 말해줄게요. 첫 번째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근거는 산술 기하 평균에서의 최대 최소값이라는 건 다 이거 등호 성립이죠.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잖아요. 등호 성립의 순간을 타고 올라가면 뭐가 나오죠, 늘? 얘랑 같다가 나와요. 같다가 나와요. 즉 A 이퀄 B일 때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 변의 길이 같을 때라는 얘기고요. 최대값은 같을 때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길 때가 있고 이렇게 생길 때가 있을 거 아니야. 12라는 애가. 그죠? 이 벽면을 타고 이렇게 쭉 미끄러져 보면 12가 이렇게 벽에 서 있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워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중 누가 제일 예뻐요? 얘가 제일 예뻐요. 그래서 답이에요. 아시겠어요? 동일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제한된 조건 하에서 무엇이 가장 짧다나, 무엇이 가장 길다나, 무엇이 가장 넓다나, 무엇이 가장 부피가 크다라거나 하는 거는 단언컨대 정방형 도형이 제일 커요. 제일 작고요. 단언컨대 정방형, 그러니까 정자 들어가는 도형들. 아시겠어요? 니네들한테 이만한 철사가 그냥 길이로 쭉 주어져 있어. 10m래. 이 10m 가지고 직육면체 틀 만들어봐. 어떤 애가 부피가 제일 클까 말하면 그냥 생각 안 해도 돼. 정육면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제일 이뻐요. 신이 그걸 우리가 제일 이쁘게 보게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되는 애를. 알겠어요? 벌이 지네 집 지을 때 정육각형인 걸 알고 짓니? 그거 아니잖아. 자연계가 그것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넓고 가장 튼튼하다라고 설계되어 그렇게 설계하는 곤충이 제일 오래 살아남게 만들었다고. 신의 섭리죠, 이게. 난 무신론자지만. 알겠어요? 예. 그래서 수학이 신의 영역에 가장 근접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대충 뭐가 답이지? 잘 모르겠는데 하면 제일 이쁜 거 고르면 돼요. 알겠어?
이것도 또 이렇게 할라. 이거는 자유롭게 놔두질 않았죠. 여기 잡아매놨잖아요. 그죠? 잡아매놨죠. 그러면 요 비율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요 비율대로. 2,3을 꼭 지나면서 이렇게 돌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 거냐? 일단 이 방정식에 이 x자리에 2를 y자리에 3을 넣은 게 1을 만족한다는 거지. 그래서 a분의 2 이퀄 b분의 3, 이퀄이 왜 나와? 더하기 b분의 3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삼각형 OBC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여기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직선의 방정식에 x절편이 A, y절편이 B일 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가장 빠르게 만드는 방법이 절편분의 x 더하기 절편분의 y는 1이에요. 따라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요 자리가 A란 뜻입니다. 요 자리가 B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삼각형 OBC의 넓이는 바로 2분의 1 AB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얘를 줄 테니 얘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요. 그럼 여기다 대고 그냥 산술기하 평균 쓰시면 돼요. A 분의 2 더하기 B 분의 3은 2 루트 AB 분의 6 이렇게요. 이쪽은 1로 바뀌죠. 얘는 2 루트 AB 분의 6이고요. 양변 제곱하세요. 양변 제곱하면 4, 6에 24에 AB 돼요. 그럼 여기로 올라가면 되죠. 그럼 AB는 24보다 작거나 같죠? 그래서 2분의 1 AB, 즉 S는 1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 최소값은 12라고요. 는 이제 누군가에게 이 풀이 과정을 보여야 될 때 쓰는 일이고, 보여야 될 때 쓰는 일이고, 여기까지 나왔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얘랑 같을 때가 최대다. 산술기하 평균은 다 등호 관계다. 최대, 최소, 최대든 최소든 다 등호 관계다. 그럼 그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이 뭐냐? 더하는 두 대상이 같을 때다. 이해되시죠? 그럼 뭐예요? 얘하고 둘이 똑같고 그것이 합쳐서 1 되는 거니까 하나당 2분의 1이 될 때잖아요. 하나당 2분의 1이 될 때. 그래서 A는 4, B는 6 이렇게요. A는 4, B는 6. 이게 4, 이게 6. 대충 무슨 관계인지 보이시나요? 2대 3점을 꼭 지나야 되는 애는 이 비율도 2대 3이 제일 큰 거라고. 4대 6. 그래서 6, 4, 24 나누기 반 하면 12가 나오죠. 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빠르게 해결합시다. 제가 지금 당신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속으로 허무한지 모를 거예요. 이 얘기 안 들어가거든, 지금 머릿속에. 본인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외웠고, 그리고 그 외운 아이가 이 문제의 조건상에서 어디에 보이고, 그래서 이 보이는 애를 나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라고 자기 스스로 노력을 안 해본 자들에게 이걸 잘하는 자가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학습 자료로 언젠가 관심이 생겼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서 복습을 하시라고 이렇게 해둡니다.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여기는 2x 더하기 3y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형식 안에다가 끌어 넣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는 xy에 대한 1차식, 여기는 xy에 대한 2차식. 그럼 여기서 루트 씌운애, 여기 루트 씌운애가 여기로 갔다 그러면 요 앞에 있어야 되는 녀석은 2의 제곱과 3의 제곱이어야 한다. 이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게 13이고 알고 보니 이게 52였다. 예, 그러니 2x 더하기 3y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게 13 곱하기 4죠. 네, 그러니까 2의 제곱, 13의 제곱, 26의 제곱. 그러니 26 마이너스 26 이렇게요. 그래서 최대값 알파는 26이었고요. 예, 이건 대표문항이다 보니 반드시 이것도 질문하겠다 이거예요. 그때의. 이 그때의는 뭘 만족하는 거냐? 예, 이 등호가 성립하려면 2분의 x와 3분의 y가 서로 같을 때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걸 만족할 때 또는 얘가 26이 될 때이니까 이 등호 성립할 때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y는 2분의 3 x 그래서 2x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3x 가 26 될 때 이렇게 해요. 괴롭지만 이 방정식을 풀어야 합니다. 2분의 9, 2분의 4, 2분의 13 지우면 2 올라가면 4 x가 4일 때 x가 4면 y는 6일 때 이렇게 똑같은 문제인데 굳이 제가 얘를 한번 합니다. 굳이 x제곱 더하기 y제곱과 x 더하기 2y의 관계를 맺기 위해 요 앞에 곱해진 1의 제곱과 요 앞에 곱해진 2의 제곱을 이렇게 곱해서 얘가 5다를 집어넣어주면 여기도 5이다가 되고 그래서 x 더하기 2y의 제곱이 25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따라서 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5에서 5 사이가 됩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은 마이너스 25입니다. 라는 문제를 당신들이 푼 적이 있다고요. 그리고 지환이는 자고 있잖아. 근데 자도 돼요. 왜냐면 지환이는 이 부분 시험을 쳤거든요. 요번 시험에도 나올 거잖아요. 이 문제가. 어느 파트에서? 원이라는 파트에서요. 저 왼쪽 거 원 아니에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원점 중심 반지름 루트 5짜리 원의 방정식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요 녀석은 x 더하기 2y라는 값인데 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건 요 녀석이 어떤 k라는 값이 되고 그 k가 변해서 최대도 될 수 있고 최소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이렇게 는 k로 만들고 나면 얘의 그 기하학적 속성이 뭐가 되나? 도형적 속성이 직선이 되는 거죠. 이거 원이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의미를 바꾸면 어떤 내용이 되냐면 여기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에 점들로 구성된 어떤 직선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2분의 k가 되어 움직여요 란 뜻이에요. 수민아, 이게 어떤 직선이니?
그렇지. 기울기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고정시키고 평행 이동하는 직선이에요. 나의 어떤 직선이니라는 질문에 이제 대답할 준비가 됐나요? 어떤 직선이니? 라고 하면 한 점 찍고 돌거나 기울기 고정하고 평행 이동하거나. 그럼 요렇게 생긴 애죠, 요렇게. 요렇게 생긴 애가 평행 이동하여 접근하고 있는 중. 접근하고 있는 중. 그때 그 와중에 이 2분의 K의 역할은? 2분의 K의 역할은? Y절편. Y절편. 다시 말해, 이게 접근하다가 닿는 원의 접점일 때의 Y절편이 K가 최대인 2분의 K가 되는 겁니다. 이때의 2분의 K가 최대라고요. Y절편이. 서연아, 왜? 뭐가 이상해? 그럼 어디가 최대지? 여기가 최대인가? 여기가 최대인가? 잘 봐. 이 직선은 이 원과 만나지 못하고 있지. 지금 이 얘기는 이 원에 사용된 점이 이 직선 위에도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저 XY가 이 XY니까. 근데 여기 있는 XY들과 여기 있는 XY들은 별개지. 공유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원 위에 있는 점이 여기 와서 성립하려면 최소한 한 점 이상 다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점이 여기지. 알겠어? 그래서 얘가 평행 이동하며 닿아 움직이는 K들 중에 제일 큰 애, 제일 작은 애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제가 이거 구해볼게요. 예, 우리는 요 접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게 됩니다. 그럼 원의 중심이라는 점은 0,0이죠. 예, 그리고 이 직선을 일반형으로 만든 게 K만 넘어오면 돼요. 그리고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5분의, 그러니까 루트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분의 절대값 0, 0, 마이너스 K 이렇게 돼요. 예, 그 거리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딱 반지름이 될 때가 접할 때죠. 반지름이 될 때, 루트 5가 될 때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 절대값 K는 5란 얘기고요. 5란 얘기고 접할 때의 K 값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5란 얘기거든요. 예, 이게 K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아시겠어요? 이 문제는 원과 직선을 떠올린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원과 직선이 만날 때의 조건을 가진 문제가 되는 거고,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린 친구들에게는 절대부등식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맥락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세요? 우와. 나는 평행선을 그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 뭐 아무튼. 얘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걸 알면 이제 동일한 문제에 대한 공략 방법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대각선 길이 3루트 3이라고? 그럼 3 끝. 모서리 합의 최대값? 3, 42, 3, 42, 3, 42, 36. 10초 컷이에요, 10초 컷. 이거는. 최대값, 최소값 물어보면 정방형의 도형이라고요. 정방형. 근데 이제, 누가 나의 풀이를 봐야 되네? 과정을 봐야 되네? 라고 하면 이러는 거죠. 가로가 A, 세로가 B, 높이가 C인 증유면체가 있습니다.
그것의 대각선의 길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루트를 씌워 만든 것이 3루트 3을 유지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27이란 소리인데요. 3개짜리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의 법칙에 의해 이렇게 1제곱, 1제곱, 1제곱을 걸어주면 얘는 1a, 1b, 1c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은 27 곱하기 3, 즉 81이 되는데요. ABC가 모서리의 길이인 관계로 양수이니까 그 세 합은 최대값이 9가 됩니다. 그런데 이 A면 A 모서리가 4개고 B면 B 모서리가 4개고 C면 C 모서리가 4개이기 때문에 결국 모서리의 총합은 4배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런 거로 모서리 합의 최대값은 9, 4, 36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 전개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도 역시나 등호 관계가 언제 성립해? 예분의 예와 예분의 예와 예분의 예가 같을 때예요. 즉 1분의 A와 1분의 B와 1분의 C가 같을 때라고요. A, B, C가 모두 같아야 되니까 정육면체라는 소리였네. 그냥 활용 하나 본 겁니다. 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내부라고만 말한 한 점에서 각 변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를 어디다 쓸까요? 대체 뭐에다 쓸까요? 라고 생각하면 이게 경험치가 없는 친구들과 이런 문제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의 차이가 생겨요. 선생님 이거는 요렇게 삼각형을 3조각 냈을 때의 높이로 사용됩니다. 라고요. 높이로 사용됩니다. 왜냐면 이거 한 변 길이 2짜리 정삼각형이라 토탈 넓이가 4분의 루트 3 한 변 길이의 제곱이라고 그래서 이미 루트 3으로 결정이 나 있는 애예요. 토탈 넓이가 그냥 고정값이에요. 근데 이 P를 활용하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A 더하기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B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C 이렇게 하면 세 삼각형의 합이죠. 요 조각난 삼각형, 요 조각난 삼각형, 요 조각난 삼각형을 합치면 전체 삼각형이 나와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루트 3이다 들고 출발하는 거라고요. 그래놓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최소값을 물었으니 여기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떠올려만 준다면 루트는 왜 나와? 떠올려만 준다면 이제 여기다가 루트 3을 넣는 방식으로 숫자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경험치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산술기하 평균 몰아가지고 쫙 와장창 보니까 그때는 산술기하 평균 써서 푸는 게 당연한 것 같고 지금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모아놓고 풀고 있으니까 코시 슈바르츠를 써서 푸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죠. 자, 앞으로 볼 모의고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코시 슈바르츠라는 단어 안 나옵니다. 산술기하 평균이란 단어 안 나와요. 아주 친절하면 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하여 구하시오 이런 친절은 잘 없어요. 당신들이 정황에 맞춰서 산술기하 평균을 써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점이죠. 절대부등식의 어려운 점. 자, 절대부등식 허무하지만 마치겠습니다.